테슬라는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 이때도 매수하지 않고 이때도 매수하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겁니다. ACM 리서치도 제가 실적 발표하기 2, 3일 전에 말씀드렸었죠. 어제 약 42%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2월 29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간단하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먼저 보면은 어제 0.56%가량 하락해주면서 마감하였습니다. 0.56% 하락하였지만 이것 또한 큰 방향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저 혼조세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되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주 계속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PCE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시에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또다시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차트를 모르면은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게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하락인지를 숫자만 보면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PCE 발표 후 하락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지켜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오늘 밤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일 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보시면 어제 0.06% 하락하였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다우존스도 동일하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러면서 큰 상승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C3AI 실적 발표가 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2.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주당 순이익도 매출도 다 시장 기대치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3AI는 저희가 쌍바닥 패턴을 예상하면서 이때부터 모아간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된 모습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상승은 작년 7월달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의 매매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큰 음봉이 나오거나 5일선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ACM 리서치도 제가 실적 발표하기 2, 3일 전에 말씀드렸었죠. 차트상으로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ACM 리서치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어제 약 42%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ACM 리서치 보시면은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를 산정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음봉이 나오거나 5일선이 깨질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굳이 1차 목표가를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40 부근까지 일단 궁극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줌 비디오는 2월 27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그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다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제도 약 3.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닥권 다지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은 조만간 한 번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큰 걱정 없이 들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 파란색 선 가격으로 보자면 $77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약 2.7%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종가는 약 1%대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에서도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도 상승, 중기 지표도 보시면 지금 데드크로스 나려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 지표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차트 일단
추세도 보고 밑에 있는 지표들도 보고 실적도 보고 거래대금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고 다 모든 걸 종합해서 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종목들은 이미 큰 상승을 해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에는 절대 100%가 없다고. 저 또한 10종목 중 한두 종목은 손실이 난다라는 걸 기정사실화를 하고 분할 매수로 항상 들어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마저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때부터 지켜봐 왔죠. 이때도 매수하지 않고 이때도 매수하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테슬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 양봉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이번 주가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도 이 양봉을 유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 양봉이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 양봉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테슬라로선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여전히 있습니다. 중기 지표도 이번 주 양봉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상승해 줄 시에는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매매 방법은 지금 이 빨간색 선 라인 부근에서 1차 매수를, 그 다음에 파란색 선 가격으로 보자면 $1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차 매수 가격까지 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테슬라가 $100까지도 온다는 게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만약 테슬라가 $100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러한 큰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약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 5일선 11선 깨질 때 한 번 또 비중 축소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이때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약 220%가량의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이 하단에서 모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오는 이럴 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지금 어제도 6%가량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런 걸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여전히 대응 방법 똑같습니다.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 한번 깨질 때 비중 축소를 또 할 예정이 있고, 우리처럼 이 깃발 형태의 하단 라인에서 모아간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뉴스를 다 뒤덮을 때 이때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하락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나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가시고 큰 상승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영상 늦게 보셔가지고 엔비디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5일선, 11선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만약 엔비디아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자, 알파벳은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고 이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뜰 때 조금씩 매수를 해 갔었죠. 자, 지금 최근에 알파벳이 주가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기 지표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마감하고 골든크로스 날 때는 또다시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 한 2, 3주 안에는 이 방향성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때처럼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PER로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32배, 아마존은 40배, 메타는 23배로 알파벳은 지금 PER이 2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알파벳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의 하락은 알파벳이 AI 분야에서 약간 경쟁력을 오픈 AI나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큰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글도 AI 쪽으로 강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단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보기 전에 큰 그림으로 QQQ 먼저 보자면 21년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TQQ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TQQQ, SOXL, TMF 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데, 그 매수 타점을 공유하기 전에 저는 QQQ나 SOXX, TLT 다 비교를 하면서 그에 맞는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QQQ를 보시면은 가장 큰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제가 TQQ에서 공유해 드린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죠. 오늘 PC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단 라인까지 충분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QQ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조그만 상승 추세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상승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이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약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SOXL 보기 전에 XO, SOXX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XX에서 제가 21년도 전고점 돌파할 때 이때 SOXL을 매수 타점으로 공유해 드린 거고, 자, SOXX에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SOXL에서 한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렸었던 상승 추세가 지금 이 상승 추세인 겁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5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오늘 밤에 이 하단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보시면 우리가 120일 이 갈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TMF를 매수를 진행한 거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상승하는 양봉 보여주면서 매수를 진행한 거죠. 이 모습을 TLT로 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정확히 상승하는 양봉으로 지지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제가 이때 TMF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TMF 보시면은 지금 중기, 장기는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단기 지표가 약간의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지만 TMF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반등해주는 게 가장 TMF의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어제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갈색선 121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TMF는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전 저점인 4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LAB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O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었던 거고, LABO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조정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저희 매매 방법과 동일하게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어제 영상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약 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단 라인에서 또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자, 블록 보시면 어제 약 2.8%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블록은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고, 지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주 반등할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이때는 너무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지 못했고, 그 다음날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블록은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검정색 선 라인이 있는 125달러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상승하는 와중에 11선이나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가져나갈 겁니다. 자, 지금 장기 지표 보시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기도 상승 추세, 단기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2%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자, 지금 단기 지표가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2, 3일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딱 지지가 나오면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던 거죠. 그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기 지표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를 보시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으니 저는 궁극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어제 1.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인텔의 매매법은 제가 두 단계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고, 자, 2차 매수는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는 가격대를 보자면 35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인텔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인텔이 갈색 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35달러 부근까지는 내려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인텔이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다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이 전고점이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 162달러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MD가 162달러를 깨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AMD는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2, 3일간은 힘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후에 반등을 해주겠죠. 그리고 AMD가 또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해 주려면은 지금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어제 약 1.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와 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퀄컴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하단 라인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발표 날짜하고 겹치게 되고요. 오늘 PCE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종목들이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퀄컴 또한 궁극적으로 저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계속적인 횡보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 1차 매수, 그 다음에 정고점이 있는 이 가격대의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이럴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가면서 이만큼의 상승 추세를 한번 먹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격적인 반등은 이 장기 지표가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골든 크로스 나면서 반등해 줄 때가, 그때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한 2, 3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댓글로 많이 봐달라고 달아주시는데, 리얼티 인컴도 제가 자주 봐드렸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큰 하락 추세에 있는 중이고, 지금도 결국에 상단 라인 찍고
하단 라인까지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트 인컴은 매수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만큼의 하락폭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와주었었죠. 매출은 예상보다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우리가 바랬던 큰 상승은 나와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1%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만약 어제 나왔던 실적 발표가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 주었겠지만은 지금은 또다시 큰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초록색 선 지지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이때도 제가 노란색 선 21선 지지했을 때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죠. 그 후로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제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비중을 조금씩 또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간단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OIN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어제 이 상승 추세 상단 뚫으면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큰 양봉으로 올라줄 수 있었지만은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도 실적 발표를 하였었죠. 아이온큐의 실적은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에 부합하고 매출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그렇게 큰 상회를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8%대에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제 의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선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였고, 이 파란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8.5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장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힘 없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리고 아이온큐보다 훨씬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이 있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어제도 약 19%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파란색 선 부근까지 가격으로 봤을 때 2.1달러까지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앞으로 대응 방법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머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제약 관련주인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죠. 자, 어제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주당 순이익 2배가 나와주었고 매출도 큰 폭으로 상회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CPRX는 제가 길게 보고 가려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지금 약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차 매수를 진행하고 2차 매수는 이 검정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9달러 부근입니다. 이때 2차 매수를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제 또 1.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저희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 줄 때 N자형 파동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었죠. 이때 매수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검정 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25달러 부근까지 보고 있고 월트 디즈니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21선 부근에서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단기 지표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 보시면 어제 약 5%가량의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리프트가 지금 이 전고점 부근 라인에서
또 한 번의 하락으로 떨어졌을 시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상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리프트는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해주고 있을 때 이 파란색 선, 굵은색 선, 파란색 선 뚫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에 연속 이틀 동안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일단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하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리프트가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와서 이 노란색 선 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구간에서 지지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어제 약 4%가량의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자, 이때에도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이고 지금 장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꾸준히 상승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자, 애플 보시면 이러한 3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계속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주가가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는 제가 소액으로만 대응해 주시고 2차 매수 가격하고 3차 매수 가격대 비중을 늘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격대는 165달러, 그 다음 가격대는 144달러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를 보시더라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 장기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바슈 헬스 컴퍼니는 피부 미용 기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시아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가 2월 22일 날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에 다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해주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거고 지금 굵은색 선, 이 파란색 선 뚫으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스는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만큼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전고점이 있는 이 가격대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어제도 약 1.8%까지 상승해 주면서 양봉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의 대응 방법은 에어비앤비가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깰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어 테크 약 1%가량 빠지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이 두 단계의 박스권에서 1단계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한 3일 만에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이 팔란티어 테크는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또다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들어갈 때는 이때보다는 비중을 훨씬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팔란티어 테크 큰 추세로 봤을 때 결국에는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기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하고 이베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하고 이베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실적이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쿠팡은 약 8%, 이베이는 약 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쿠팡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지지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속 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니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초록색 선과 61선이 올라오는 가격으로 봤을 때 약 15달러에서 16달러
그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의 티커 스펠링은 EPMB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EBAY입니다. 이베이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베이는 쿠팡보다는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봉을 일단 깨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베이도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 44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이베이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아요를 누르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훨씬 잘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가 제가 영상을 찍는 힘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PC 발표가 있는데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 시장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